나이가 들수록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과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그 안에는 참 많은 후회가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땐 미래가 무한히 주어질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다는 걸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이 두려운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 마음 한구석에 밀어두었던 일들, 사람들, 그리고 감정들이 그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돌아보면 늘 같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고 행복은 늘 그때는 몰랐던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뒤로 돌아봐야 이해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사라진다. 그 말처럼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돌아보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성찰하는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돌아봄이 왜 인생의 마지막 준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 화해하지 못한 것, 꿈꾸던 일을 미루다 잃어버린 것. 그 모든 것은 결국 언젠가라는 말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순간들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같아 보여도 그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노년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진짜 더 미룰 수 없구나. 우리는 왜 늘 후회할 줄 알면서도 지금의 시간을 소홀히 대할까요? 그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현재보다 미래를 더 크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조금만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야. 그렇게 미래에 자신을 맡기지만 그 미래는 오지 않은 채 오늘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증거입니다. 아무런 후회도 없는 사람은 삶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후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하기 쉽지만 그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감정은 아프지 않으니까요. 후회가 있다는 건 아직 바꾸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늦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바꿀 수 있는 현재에 대한 후회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후자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후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에 갇혀 자책만 반복하다 보면 그 후회는 시간만 앗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자고 마음먹는 순간 그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후회를 잘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삶의 교과서로 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후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후에 하나하나가 다 삶이 남긴 메모입니다. 그 메모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의 선택을 잊지 말자. 다음에는 좀 더 솔직해지자.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결국 인생의 후회는 우리에게 다음 장을 쓰게 하는 신호입니다. 그 메모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허물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자신을 완성한다. 후회란 허물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 순간이 괴롭지만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젊을 땐 잘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잊히는 게 아니라 익숙해질 뿐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인간답게 느끼고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무엇을 미뤘는가? 오늘의 후회는 내일의 변화를 부를 수 있을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성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이 바로 후회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후회 속에서 길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 후회에 평생 머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후회는 늘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 습관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지만 결국 우리를 가장 많이 후회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할까를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괜찮은 집, 단정한 말투, 심지어는 웃는 방식까지도 남의 시선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습관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가두는 벽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맞춰 살아가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점점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리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그렇게 애써 보여주려 했던 인생이 결국은 내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었다는 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그 절망은 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진짜 나를 잃어버렸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보이기보다 진심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삶은 타인에게 남지만 진심으로 산 삶은 내 안에 남습니다. 오늘은 말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야. 그렇게 미루는 말들이 쌓여 결국 하지 못한 이야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전하지 못한 고마움, 그때 꺼내지 못한 사과, 그때 말하지 못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무게를 잃고 의미도 바래집니다. 시간은 감정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감정을 미루는 사람은 언제나 미련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 것이다. 후회는 결국 말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진심은 완벽한 타이밍보다 용기 있는 순간에 빛납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따뜻하지만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냉정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 나는 원래 그런 운명이야. 이미 늦었잖아. 이런 말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주문입니다. 자기 연민은 잠시 위로를 주지만 오래 두면 무력감으로 변합니다. 그 무력감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서서히 마르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남의 힘도 빌릴 수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생의 기초 체력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하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후회를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 이 말은 가장 완벽한 자기 기만입니다. 내일은 항상 더 좋은 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후회는 대부분 그때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그 하루가 쌓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다음이 있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금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삶은 진짜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문장을 듣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즉시성에서 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나는 오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집, 익숙한 일상. 그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정도면 당연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고 부모의 존재가 늘 곁에 있을 줄 알았으며 사랑하는 이의 미소가 내일도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는 걸. 감사는 후회의 반대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마음을 기울일 때 미래의 후회는 줄어듭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잃기 전에 이미 배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고맙다는 말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두려워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현재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합니다. 후회는 결국 두려움이 남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성찰입니다. 성찰은 과거를 후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 머물지 않고 그 실수를 다르게 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흔적이 됩니다. 오늘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고 내일보다 오늘을 먼저 잡으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후회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삶은 결국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이해했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진 것은 사라지고 남는 건 깨달음뿐입니다. 시간은 재산을 가져가고 건강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지혜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해 늦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깨달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딘가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로 착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그때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조차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걸.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누군가는 풍요 속에서도 불만을 발견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고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죠.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즉,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감사를 배우고 비교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늦게라도 평온을 얻습니다. 노년에 들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따뜻한 햇살, 익숙한 찻잔, 조용한 아침의 공기 속에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낍니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먼 곳을 바라보느라 그걸 못 본 것뿐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했습니다. 전화번호부가 두꺼울수록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진짜 내 편이 얼마나 드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흩어지고, 누군가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구나. 오랜 친구 한 사람,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 그 한 사람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부족해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그 벗을 얻은 이는 이미 인생의 반을 얻은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후회를 줄이는 법은 단순합니다. 진심을 표현하고 불필요한 인연에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처받았더라도 진심이었던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했던 관계는 설령 끝이 나도 의미로 남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준 선물의 흔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지. 물론 그 말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만 쫓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열정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현실은 바람처럼 그 불을 흔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고 싶은 일보다 후회하지 않을 일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혼자서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남기게 되는 건 자존감과 평온입니다. 심리학자 김창옥 교수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건 옳은 길이다. 그 말처럼 우리는 지금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시도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한 일보다 해야 한다고 느껴서 한 일이 훨씬 깊은 의미를 남깁니다. 젊음이 획득의 시기라면 노년은 이해의 시기입니다. 젊을 땐 앞만 보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왜 그 일이 필요했는가를 이해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별은 우리를 성숙하게 했으며 후회는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후회를 줄이려면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가지씩 마음을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오늘은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했는가? 오늘은 나 자신에게 친절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결국 인생의 후회는 내가 몰랐던 때의 나에게서 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발자국이라도 자신을 이해하는 쪽으로 걸어갔다면 그건 이미 후회 없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준비를 돈이나 건강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만들지만 마음은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노년의 품격은 언제나 그 마음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새로 채우는 일이 아니라 쌓인 감정과 집착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경험, 사람, 기억, 후회, 미련.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이제 그 무게를 덜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해결되지 않은 감정,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내 안에서 먼지가 되어 쌓여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추가하는 기술이 아니라 비워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지난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가장 깊은 자기 돌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은 줄고 그 대신 깊이는 커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소속감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고요 속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말없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 짧은 안부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 몇 사람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대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대는 애정의 다른 이름이지만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진심만 남기세요. 관계의 평화는 이해가 아니라 포기의 미학에서 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맺어지고 이해로 유지되며 포용으로 완성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포용의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노년의 후회 중에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땐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지. 건강은 잃기 전에는 절대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단지 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한 끼 식사,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습관 같지만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근본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단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아픕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정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자존감의 표현이 됩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근육보다 강한 힘을 줍니다. 어느 나이든 배움은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책 한 권, 악기 하나, 새로운 기술 하나라도 배움은 우리 안의 호기심을 깨웁니다. 그 호기심이 바로 삶의 불씨입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의 시계도 멈춥니다. 반대로 배우는 사람은 늘 현재형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의 강연 한 편의 좋은 글, 심지어는 어린 손주에게 배우는 스마트폰 사용법까지도 그건 세상과 연결되는 연습입니다. 배움이 멈추면 고립이 시작되고 배움이 이어지면 삶은 계속 확장됩니다. 노년의 후회 중 가장 큰 것은 마음이 흔들린 채로 늙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이 방향을 찾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흔들림보다 균형이 필요한 때입니다. 평정심은 세상을 단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아는 힘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루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평정심의 기술입니다. 불교의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평정심은 노년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평생의 불안을 잠재우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준비한다는 건 두려움을 줄이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준비는 미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단단히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며 내 마음을 돌보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인생의 준비입니다. 노년의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후회 없이 쌓아가는 일입니다. 인생은 끝이 있는 여행입니다.
하지만 그 끝을 알고 산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을 무엇을 더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준비는 집을 정리하는 것도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평온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표현하세요.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깨어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결국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늘 예측할 수 없고 시간은 우리가 준비되었는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후회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것은 후회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후회를 다루는 법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를 성실히 사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묻는 사람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을 감사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하루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습니다. 짧게라도 써보세요. 종이에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했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지만 견뎠다. 그 기록은 당신의 하루를 복원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대단한 사건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은 그런 사소한 순간들의 총합입니다. 후회의 절반은 비교에서 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고, 누군가는 더 편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습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의 계절을 갖고 있습니다. 봄이 빨리 오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늦은 여름에야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점은 달라도 모두 제 빛으로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그 초조함이 후회를 낳습니다. 이제는 타인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진 자신을 본다면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파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 말 뒤에는 억눌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눌러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몸의 통증, 불면, 피로, 무기력으로 변해 나타나죠. 진짜 성찰은 감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저 말에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감정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현대인은 해야 할 일의 목록에 갇혀 삽니다. 노년이 되어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뭔가를 해야 안심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죠. 하지만 진짜 평온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악도 끄고 그저 숨을 느껴보세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삶을 가장 깊게 느끼는 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종종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타인을 돕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잊은 채 남만 챙기는 건 또 다른 형태의 후회를 만듭니다. 진짜 배려는 자기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남의 고통도 오래 안아줄 수 없습니다. 김창옥 교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면 그 다음엔 자신을 위해 차 한 잔을 우려내세요. 그게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하게 되는 말, 괜찮다. 하지만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념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입니다. 체념은 포기에서 나오고 수용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이제 다 지나갔으니 괜찮아. 이건 체념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의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건 수용의 말입니다. 수용은 후회를 용서로 바꿉니다. 그 용서가 쌓이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다시 흘러갑니다. 성찰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바로 세우는 행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무엇을 얻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성찰은 자유로 가는 문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멈춤과 이해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음악 한 곡, 문득 떠오른 누군가의 안부. 그 순간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았어.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잘 견뎠어. 이 말은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따뜻한 주문입니다. 성찰은 완벽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는 후회에서 멀어지고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시간은 예전처럼 빠르게 흐르지 않고 기억은 종종 흐릿해지지만 그 대신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건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돌아본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길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돌아본다는 건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때 흘린 눈물, 그때 웃었던 순간들이 모두 지금의 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해하려면 가끔은 멈춰서서 뒤를 봐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 내가 여기까지 잘 왔구나.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기를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용기는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젊은 날엔 이기려는 용기가 필요했다면 노년에는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의 완성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신을 감싸 안는 말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잡는 법만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 사람, 감정, 명예, 기억.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우리에게 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비워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 안으로 평온이 들어오고 그 평온이 다시 행복이 됩니다. 사람을 놓는 일도, 과거를 놓는 일도 이젠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모든 만남은 떠남을 전제로 하고 모든 시작은 끝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감사를 배우는 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 많아 감사할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침 햇살,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건강히 깨어난 몸,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는 하루. 이 모든 게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지만 감사는 현재를 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은 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을 온전히 살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세상과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스스로를 다스리며 얻는 단단함입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할수록 말은 줄고 미소는 늘어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판단은 줄고 수용은 커집니다. 평온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습관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비가 와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노년에도 아름답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 대신 이해와 온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 늦었지. 하지만 진짜 늦은 건 새로운 하루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건 하루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늦게 핀 꽃은 그만큼 깊은 향기를 남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는 깨달음은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하루가 늦게 피어난 꽃처럼 누군가에게 향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을까? 그 질문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완벽한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이란 실수를 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실수를 품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돌아보는 일은 아픔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이라는 것을, 후회는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면 이미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